지금 뭐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공개가 됐는데 얼굴이 죗값 치를 것 그리고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니까 지금 뭐 청와대 뭐 국민청원이 뭐 엄청납니다 지금. 왜 극악 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얘기를 하는지 이에 대한 시각과 동생이 공범 아니다는 왜 말했는지 의도는 뭔지 요걸 한꺼번에 간단히 답변들 준비해 주십시오. PC방 살인사건 일주일 커지는 국민 분노 왜 또 심신미약인가 이겁니다. 환불해달라고 뭐 다툼이 있었어요. PC방 사용 환불해달라.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 그 이후로 흉기를 가져와 가지고 얼굴 등을 수차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체포된 김성수.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심신미약 감형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9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90만 명을 넘었대. 김성수가 동생은 공범 아니다. 제가 잘못했다. 그리고 죗값 치르겠다.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낸 것이다. 정신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우울하지 않아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래요. 제가 잘못했대요. 죗값 치르겠대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193cm 검도 유단자다. 그 김성수라는 그 사람 동생만 없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범행 공모를 주장하는데 경찰은 공모나 방조 가능성이 작다라고 보고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말씀은 경찰이 10분만 더 머물렀어도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그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그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룰 얘기가 좀 몇 가지 더 있어서 차명전 의원부터 이건 짧게 해주십시오. 저런 사례 보면서 왜 아직도 그 사형제도 폐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인면수심은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형제도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저 사람 필요해. 좀 보세요. 네. 내가 잘못을 해서 죄값을 치르겠다. 뭐 자기를 완전히 유체 이탈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예, 저거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 저는 그때 경찰이 뭘 했나 이것도 반드시 채국에서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 앞으로 경찰들이 저런 잘못을 또 안 합니다. 예. 분명히 경찰이 그때 저런 그 흉악범이 뭔가 제대로 대처 못했다 이 있었는데 말씀이죠? 그냥 집 빨리 가 집에 이렇게 하고선 저 친구가 나이가 29살이라는데 예. 애들도 아닌데 집에 빨리 가셔 하고선 자기들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경찰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는 그 당시에 그 했던 그 잘못도 반드시 저기 막 예. 추궁을 해서 물어야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뭐 다 생략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심신미약인 자가 예. 정말로 어떤 사회 문제가 됐을 때의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빠져나가는 계기로 감형하는 것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 김관덕 부장님. 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그 처벌이 하여튼 미약하거나 예. 그렇게 약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거 다 생각합니다. 공통 왜 그러냐 의견이시죠? 하면 예. 그렇게 해서 좀 뭐 소위 좀 봐줬다는 식으로 약하게 처벌을 하면 예. 진짜 그런 걸 빙자해서 재발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미연에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철저한 처벌을 하는 게 네.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인 관리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스스로?
예, 뭐 당연히 스스로가 근데 관리할 수 있으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게 심신미약인데요. 예. 저도 아까 차명진 의원님 말씀처럼 사형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정말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공격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처벌을 강력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심신미약 규정 자체를 없애는다기보다는 심신미약을 적용해야 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1항에서는 심신상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심신미약자에게는 감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3항에서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심신미약 중에요. 심이 뭐예요? 마음, 신은 뭐예요? 몸. 몸이 어떻게 미약해요? 아들이 193cm에 검도 유단자인데. 이걸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다 오늘 하루 종일 다 이상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구의 피해자를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제압하고 저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은 공범도 아니고 말리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심신미약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체격이나 뭐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이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는지 잘 모르고 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그 당시에 물론 이번에 치료감호소에서 확인을 받겠지만 당연히 심신미약은 아닌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디 거리 다니겠어요? 보시면 보세요.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에게 다 유리한 것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생 이렇게- 공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시청자분께서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심신미약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다. 예. 결국 계획적 범이었습니다. 그 PC방에서 문제가 되니까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불어서 범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이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단순히 심신미약이면 다 처벌이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형법 10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심신미약으로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결국 심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책임 면제되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차명진 의원님 말씀. 네. 제가 왜 자꾸 사형제도를 주장하냐면요. 네. 제가 그 일종의 감옥에서 그 사형수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에요. 넋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극형을 저지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고통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 사회적으로 이게 내가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못된 짓을 안 하겠다라는 인식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제 순방 피곤하실 텐데 특별 지시를 내렸다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살펴봤더니 청와대 사칭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국민께 소상히 알려라 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였습니다.